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SCI 평가 정보 일봉 차트인데요. 급등 급락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이게 좀 찾아보니까는 토스가 뭐 인수를 한다 뭐 그런 인수설이 있더라고요. 이전부터 아마 이게 토스 컨소시엄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뭐 나름의 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사가 하나 뜨면서 오늘 결국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저희 그 클럽 하고 있잖아요. 클럽에서 어니님이 이제 회원분들께 이 전부터 공유 종목으로 이제 알려준 종목이죠. 그래서 개인 매매 하실 분들은 대응하면서 해라. 거기 클럽 안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배우고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접목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해오는 회원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장 초반에 어떤 식으로 상한가를 갔는지도 녹화를 떠났거든요. 그것도 보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럽 안에서 공유 종목을 어느 때 어떻게 공유했고 어떤 식으로 대응했으면 됐는지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당 종목 흐름과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끝나고 나서 클럽에서 공유했었던 시점과 전략 같은 것들도 말씀드릴 터이니 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은 해당 종목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장 전에 못 찍었어요. 세팅을 하다가 못 찍었고 9시 5분부터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는데, 첫 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봉이 막 만들어졌는데 막 급격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보면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시점에서는 상한가를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표적으로 궁금할 만한 거는 이런 거죠. 첫 봉에 갭상승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이어붙어 주는 이런 거 나왔었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가장 궁금할 건데,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갭상승하는 종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과 매매 대응 전략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 영상들을 같이 봐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짧게 코멘트를 드리게 되면은 이 종목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었던 종목이죠, 장 초반에. 근데 막 저 봉이 위아래 꼬리가 막 길잖아요. 그리고 호가도 되게 얇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초보자분들은 겁이 났을 것 같긴 하거든요. 들고 네, 있는 분들은 맞아요. 막 팔게 됐을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판단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를 인정하고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흐름적으로도 그렇고 뉴스도 떠주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지난 일봉 흐름에서 이 정도의 갭이 뜨게 되면 당연히 이 갭 자리에서 지난 사람들의 매도세와 새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공방이 같이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대도 5,000원 부근에 단위 가격대로 놓고 보게 되면 또 5,000원은 호가 변경 단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꼬리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신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뭐 대충 5,000원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한 몇 프로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을 잡고서 위를 공략해 본다던가, 이게 뭐 네. 저희 채널하고는 조금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들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받아보면서 올라가면은 뭐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낸다, 아니면 상한가까지 가본다, 막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다 가능한 걸까요? 저는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은 첫 번째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갈 거면 이 종목을 그냥 매매를 안 하죠. 변동성이 큰데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다를 맞추는 건데 참 애매하죠. 이거를 뭐 사실상 손절 라인을 잡는다는 게 손절 라인을 뭐 4,500원, 4,000원 이런 데다 잡을 건 아니잖아요. 4,100원 이런 데다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4,9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네. 그럼 무조건 터치는 지금도 터치했는데 그렇죠. 무조건 터치가 되죠.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잡는다는 거는. 그렇다고 밑에다가 인위적으로 설정하면 그 또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예를 들면 여기서 4,500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게 되면 의미가 되게 퇴색하거든요. 그렇죠. 손해만 네. 보는 거니까 그냥. 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사실 손절 안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나와 버리니까 되게 난해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처음이죠, 거의. 뭐 손절 라인 잡고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소한 얘기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희님도 그렇게 할 거면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의미 없는 걸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수익으로 마무리를 시키는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들어가는데, 뭐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상황 오게 되면은 봉 4개 정도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거래량까지 확인하고 나면은 요 정도 되면은 보통 빠르게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분들은 파악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볼 수 있겠다. 요 시점에 근데 상한가 가는 걸 알 수 있나요? 뭐 요렇게 물어보면은 알 수 없죠. 당연히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솔직한 의견입니다. 상한가 가는 걸 알 수 있다기보다는 요 시점에서 변동성이 큰 박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매매해 볼 수 있겠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끌고 갈 상황일지 아닐지는 후속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 보면은 타이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켜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석적으로 신규 포지션으로 매수하는 포지션도 들어가지만 기존의 매도세도 몰릴 수 있는 공방이 치열한 자리이다.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 돼요. 즉 기존 보유자분들도 분명히 보유자의 영역이 같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나 공방이 심할 거고, 보유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맞물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보시면은 요 흐름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채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 음봉이 신경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 이런 음봉이 살짝 섞여주는 거를 저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저때 오히려 물량이 기본 물량이 좀 쭈루룩 받아주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보는 거고요. 지금 캔들과 수급 흐름은 오히려 긍정적이기 때문에 물량을 더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립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채울 수도 있었겠지만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5,300원 당일 고점 돌파, 그리고 수급 보세요. 수급 7만 하죠. 네. 네, 7만 합니다. 7만 하다는 건 공격 행위를 이어갈 만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다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결이 같아야 돼요. 이런 리스크 매매에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하죠. 초보자들은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는 박스 매매가 아니거든요. 돌파 그렇죠. 트라이거든요. 그냥 진짜 돌파 트라이고. 네, 돌파 트라이는 리스크로 따지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5%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돌파 트라이는 한 마이너스 15%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랑 같아요. 네, 거기에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시겠지만 거부감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돌파 트라이를 한다 그러면 네, 저 일봉상에서 박스를 그려서 길게 대응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나요, 원희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얼마든지 다음 후속 파동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런 정도다. 네. 거죠. 그리고 돌파 트라이를 했다면 지금 파동에서는 비중을 맞춰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하든 더블 배팅을 하든 뭘 하든, 네, 그래야 이제 좀 더 의미가 생기긴 합니다. 이런 건 어때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일봉상에서 이렇게 좀 위에 빡 찌르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거의 다 그러거든요. 얘 하루 빼고. 네, 좀 그런 게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담되죠. 당연히 이 종목은 당연히 부담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다 싶을까요? 이게?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을 앞에 다 놓치고 돌파 트라이에서 처음 봤다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돌파 트라이 매매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지만 제가 이 종목을 한다면은 안 했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방금 말한 이유 때문인가요? 방금 말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미 많이 늦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늦은 감이 있으니까. 차라리 제가 돌파 트라이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정도 가격대가, 이 가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 돌파 트라이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차라리 더 비싸더라도 막 5,400원, 5,500원에서 올라갈 때 그냥 올라타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요 앞에는 봤으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별개로 저는 이 종목을 봤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안 했고 못 했죠. 공유 드린 종목이라서. 네. 쭉 보게 되면은 흔들리죠. 저기 돌파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요런 흐름 나올 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는 저의 스타일은 저기서 손절할 거면 애시당초 돌파 트라이를 안 합니다. 저는 요때가 되겠네요. 차라리 제가 할 거면은 이때 한다. VI 끝나고 나서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아예 이거 다 놓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요때 확실하게 돌파된 거를 봤다인가요? 네, 맞아요. 요 캔들 보고 요 수급 봤었으면 차라리 하면은 요 때는 아 늦었지만 다시 할 수 있겠다는 새로운 박스니까. 네. 근데 또 상한가까지 너무 짧잖아요. 우리가 벌써 상한가 됐는데. 사실상 따죠. 저게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수급 파동 흐름에서 여기서 할 수 있죠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말씀하셨었던 이 상한가 흐름하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소 난해하긴 해요. 이게 그니까 제가 지금은 실전이 아니니까 상황만을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요 뒤쪽은 다 그 상황이 직면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게 솔직한 의견입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방금 상한가까지도 그 이제 돌파하는 거 확실하게 보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훅 가버려가지고 또 잡기도 애매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제는 뭐 그러면 이거를 사실 오늘 공유를 한 건 아니니까 예전에 그 클럽에서 공유를 했었고 왜 공유했고 그동안에 클럽 회원분들은 어떻게 했을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다 모르지만 유추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처음 공유가 이때 했어요. 28일 날. 7월 28일 날 공유가 했었던 종목이고요. 배운 거 바탕으로 받아주면서 이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매매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매매하되 기회 오면은 그냥 커트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는 계속 기회가 있었죠. 이때 공유하고 다음날도 기회가 있었죠. 분명히 위에 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내신 분들도 있고 더 끌고 가서 요때 끝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고 나서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해가지고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었고 대신에 뭐 천천히 해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관찰 종목으로 정하면서 꾸준하게 오래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찰 일지를 이거 가지고 작성하신 분들도 존재했었고요. 차분하게 보면서 이런 매매 파동은 관찰 오래 했었을 때 이 종목으로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종목이었고. 네. 잠깐만 여기서 중간에 끊고서 클럽에서 이거를 뭐 공유하고 관찰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클럽 시스템 좀 설명드리면은 클럽에 들어오시면은 그 다수 회원분들이 어니님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본인이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언제 어떻게 사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고 타이밍 뭐 이런 거 다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되게 어니님이 다 알려줘요. 그럼 그거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하면서 교과서적인 경험을 쌓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발생하는 궁금증들을 이제 다양하게 뭐 물어보고 나누고 의견 나누고 어니님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익혀가는 건데 그런 공식 종목 말고 별도로 어니님이 또 이 종목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훈련대로 한번 혼자서 해봐라 개별적으로 해봐라 아니면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SCI 평가 정보였고 전날 그 7월 말쯤에 종목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개별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뭐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 기회를 못 내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님이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매매 핸들링하고 그런 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클럽에서 배웠었던 내용 토대로 이제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파동까지 이어지신 분들은 이때 좀 리밸런싱하고 어떤 식으로 하락 파동을 연습하면 되는지 잘 배워 나가시고 훈련하셨고 이때 잘하신 분들은 요 파동에서 당연히 다시 수익 나신 분들 존재하고요. 근데 이때 실력이 다른데 모두가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그분들은 계속 이어나가면서 보다가
요때 아니면은 요럴 때 수익 다시 만들어낸 거고, 또 요때조차도 놓쳤을 수 있죠. 네, 환경상 놓치거나 하필 그때 회의거나 하필 그때 출장이거나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다시 관리해 나가다가 요때 오늘 또 매도 잘 하신 분들도 존재하고, 뭐 요런 식으로 종목을 무조건 사고 나서 올라야지만 수익 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상승이든 횡보든 하락이든 그 안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걸 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능동적인 수익을 쌓아 올리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공간이죠. 이 말의 차이가 참 큽니다. 그냥 내가 샀으니까 지금 산 가격보다 반드시 올라가야 돼, 이것만 기다리는 것과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그 다음에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파동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나는 수익으로 마감시킬 수 있어. 그게 설령 최초 진입을 이때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진입한 가격보다 오늘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관계 비슷하거나 뭐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한 모든 사람들은 수익으로 귀결되는 경험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알겠다, 이런 흐름 안에서 뭐 잘 매수해서 매도하고 파동 안에서 수익 만들어내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런다 한들 이렇게 쫙쫙 오르는 거가 수익 더 많이 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뭐 몰빵을 해가지고 여기서 몰빵해서 팔면 뭐 많이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굉장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쭉 하다 보면은 그게 수익이 난다라고 절대로 보장을 못해요.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매매가 한 번은 맞출 수 있는데 자기가 10번에서 10번 맞출 수 있고 100번에서 100번 맞출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게 하려면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비중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안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만 놓고 보는 것보다 실제로 이 주식이란 거는 이런 식의 그냥 파동이, 자연스러운 파동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요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 모두가 동의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하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수익도 많이 난다라는 그런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클럽에서도 계속 훈련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뭐 또 때로는 이제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혼자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관점 관련해서 항상 설명드리는데, 뭔가 능동적으로 매매를 관리하고 이어나가고 그걸 만들어 갈 줄 안다는 거는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타이밍 잡아서 기가 막힌 자리 찾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날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고 빠져야지 맞추면은 기가 막히죠. 좋죠. 자, 그냥 내 계좌를 공장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공장의 생산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어요. 순간적인 생산 속도는. 근데 이때 말고 보게 되면은 7월 28일부터라고 볼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오늘만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할 줄 안다는 거는 공장 가동률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의 기회가 생겨납니다. 순간적인 생산 속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공장 가동률이 계속 돌아가는 게 더 유리해요. 공장의 전체 파일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무적의 논리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시점에 다른 데 가서 생산 속도 빠른 거를 하겠어.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냐면은, 자신이 핸드폰 케이스 공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빠를 때 그 공장 돌리다가 갑자기 옆으로 가서 자동차 부품 공장이 핫할 때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항공사 부품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식품 제조로 갔다가 이렇게 돌돌이처럼 맴맴맴맴 도는 건데, 그게 되게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걸 다 기가 막히게 막 그때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근데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불나방의 하루살이가 되기 십상이죠. 그냥 타 죽습니다. 네.
뭐 길게 말할 거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시장 상황 좋고 그러는 중에 좋았지만 요 며칠 그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 저는 뭐 그 성공률 그런 걸 이제 성공률이라고 따진다면 성공률 자체가 많이 낮아지시고 그로 인해서 계좌가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초짜인데 1,000만 원 수익 났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인가에 6천만 원 날렸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는 그 결과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말 좋은 팁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언니님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봐요. 언니님이 이런 이제 리밸런싱이라던가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하고 이런 매매를 하면 이게 마치 이제 뭐 손절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처럼 들리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잘하는 사람 진짜 고수들은 보면은 손절하더라 저런 거 하더라 마치 이제 뭐 어디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 너무 마이너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언니님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네, 제 경험 아래서는 손절이 정답이다라는 방향으로 정답을 내고서 투자하는 기관은 존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뭐 손절처럼 보이는 비중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전략 중에 하나, 선택 옵션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제가 모든 기관과 전문적인 투자 집단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곳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손절이 전부일까?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손절이 가능하지 않은 물량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경험한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도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존재하고 자신이 그걸 모를 뿐이지 또는 알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스스로 알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손절 참 쉽잖아요. 단순 명료하니까 그래 빠지면 손절이야 커트야 좋죠. 근데 그게 정말 계좌를 건강하게 살찌워 주느냐 이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손절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것만 뭐 잡고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만 노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니스트님 당신은 얼마나 넓은 세상을 보셨길래 그렇게 단언하듯이 말하냐? 일개 유튜버 아니냐? 또 속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거는 스스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심판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존중하고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어니스트님 좀 넓은 세상을 경험하셨나요? 네, 조금 더 경험치가 많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옆에서 거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금융 투자 세계에서 깊은 경험을 하신 분이고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냥 혼자서 잘한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니스트님만의 막 기법입니다.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좀 더 신뢰를 가지고서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충분히 제 이야기를 깊게 고민하면서 같이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정주행 해봐 주시고 그러다가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결에 맞춰서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고 정주행 하시면서 스스로 익혀도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클럽 와서 같이 함께 훈련해봐도 되고 뭐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먹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신만의 매매를 완성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서 아침에 장 초반부터 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같이 봤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간 종목 이러면 되게 그
당일날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그 전부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종목이 마침 그 한두 달 전쯤에 이 클럽 안에서 공유를 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그 흐름을 겪었던 분들의 경험을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매매하는 방식에 대한 좀 참고가 되는 얘기도 좀 전해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클럽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빌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영상 설명에다가 카페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 한번 하시면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투자 클럽 가입 안내 공지 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클럽을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글하고 영상 등으로 설명을 해놨고, 거기에 이제 뭐 다른 회원분들이 나름의 후기 같은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것도 조금 노출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 클럽 말고도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평일마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진짜 뭐랄까, 그 어떤 분들이 이제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식계에 막 독립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약간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 요즘에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 영상 어렵겠지만 다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 초보자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보면서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모두가 좀 힘써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